푸른밤 종현입니다. 광고 기법 중에 생략법이라는 게 있대요. 특정 요소를 의도적으로 생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내 피부가 원하는 화장품은, 이 말 뒤에 제품의 명칭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점점점이라는 말 줄임표를 넣어서 더 강한 홍보 효과를 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의 적절한 생략은 좋은 짐작을 가능하게 하죠. 하지만 지나친 생략은 과장된 짐작으로 이를 망치기도 합니다. 연인 사이에 아무런 설명 없이 며칠 동안 연락을 생략해버리면 잘못된 짐작으로 이별을 할 수도 있고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엔 질문을 생략해버리면 제멋대로 짐작해서 처리한 일 때문에 선배들에게 찍히는 수가 있죠.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당한 표현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5월 2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Change my mind. Felt like flying on the ground, and I wasn't satisfied with what I found. 네, 5월 26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타이티80의 Easy였습니다. 6639님,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편이라 표현이 서툴러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어 난처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죠. 일단 생략에 대한 이야기. 생략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예, 광고 기법 중에 이런 것들도 있군요. 말을 줄일 때 뒤에 나올 말을 예상하게 하면서 뭔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거나 뒤에 뭐길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김민정님, 말을 줄일 때는 뭐랄까,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먼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조금은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이 말을 해도 될까?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말 줄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생략법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생략이 필요한 시점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줘야 오해가 없다라는 거. 저 그리고 그런 거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오해 생기고 막 그래갖고 막 좀 일이 꼬이고 그런 걸 너무너무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 저는 좀 굳이 설명을 많이 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설명 많이 저한테 해주는 사람도 좀 많이 신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 고독시 클럽 함께하는 날이죠. 디어클라우드의 난시 오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월 26일부터 7월 24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에드거 앨런 포에 초대합니다. 마이클리, 김동완, 최재림 등이 출연하고요. 6월 5일 일요일 오후 6시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광림아트센터 BBCH 홀입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푸른밤은 마운티아, 인터파크 투어, 다우닝 산업, GS건설, 유록스, 기초영어 해커스톡, 롯데관광개발, 한국 닛산, 안성공도, 우미린, 미건의료기,
부영주택,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치즈의 노래입니다. 무드 인디고. 최근에 발매된 곡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오늘인가요? 오늘인 것 같은데요. 네, 26일에 발매가 된 곡입니다. 이 곡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치즈를 많이 좋아해서 선곡을 한 적도 많이 있는데 이 곡은 이제 남성 보컬 분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가서 좀 더 색다른 치즈의 곡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계절감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 비트도 조금 빨라서 여름에 듣기 좋은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치즈의 감성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니까 이 곡도 푸른밤 가족분들과 함께 들으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어볼까요? 치즈의 무드 인디고 듣겠습니다. When I fall in love 그대와 함께 한다면 곧 사라질 꿈이라도 달콤하게만 네, 치즈의 무드 인디고 듣고 왔어요. 6458님, 푸른밤에서 치즈란 아티스트를 처음 알았는데 신곡이 나왔나 보네요. 목소리 편하고 밤에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저희 여성 보컬분의 이 특유의 발음이 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네, 자주 듣습니다. 김신실님, 김신영의 정오의 희망곡 애청자였는데 금발라 덕분에 푸른밤까지 와버렸어요. 오늘 신곡 라이브도 잘 들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정오의 희망곡에 게스트로 나갔었는데요. 재밌었어요. 시영씨가 너무 잘해주시기도 하고 금발라 이 코너에서 푸른밤을 좀 이렇게 재밌게 잘 표현을 해주시는데 금요일엔 발라드라는 코너 속 코너?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붉은 밤 종현입니다 이렇게 신영씨가 따라 해주시거든요 저를. 근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물론 목소리는 이제 좀 다른데 그 호흡이라든지 뭔가 이 인토네이션이라든지 좀 뉘앙스가 너무너무 비슷해서 재밌었습니다. 2008님, 쫑디 오늘 붉은 낮 종현 직접 본 소감 어때요? 붉은 낮이죠. 붉은 밤 아니고. 예.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누가 저 이렇게 따라해주는 거를 자주 볼 기회가 없어서 사실 제가 별로 그렇게 특이한 목소리를 갖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냥 보통의 목소리에 보통의 좀 말투 아닌가 싶은데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따라해주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저 따라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진짜 안 비슷하거든요. 진짜 안 비슷해요. 근데 신영 누나는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예. 신기했어요. 남원정님, 쫑디 오늘 큰맘 먹고 혼자 연극을 보러 갔었어요. 영화는 혼자 봐도 연극을 혼자 본 건 처음이었는데요. 급 주인공 둘이 하트하트하게 끝나서 분명 웃긴 연극이었는데 우울해졌어요. 괜히 보러 왔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트하트하게 끝났는데 왜 우울해져요? 연극은 연극일 뿐이죠. 그냥 즐겁게 보고 오시길. 다음에는 또 보러 가신다면. 박소정님, 쫑디 전 지금 슬럼프에 빠졌어요. 제 꿈이 승무원인데
승무원이 꾸민 다른 친구들 SNS를 보니 외모부터 환경, 능력까지 비교하게 되고 먼저 된 친구들이 부럽기만 하고 자꾸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만 들어요. 응원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좀 SNS에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비교하시거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압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또 나의 길이 있는 것이니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김진선님, 올해 26살인데 이제야 제주도를 2번째로 방문합니다. 고2 수학여행 이후로 너무 오랜만에 가는 거라 너무 두근두근 설렜는데 날씨도 도와주질 않네요. 주말에 비가 온대요. 예쁜 생활 항복도 챙겼는데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 안 오길 바라겠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바람이랑 비가 좀 많이 불고 내리기 시작하면 좀 활동하기가 불편하니까 그 날씨가 좀 좋을 때 가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좀 날씨가 좀 안 좋더라도 가셔서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게 뜻밖의 또 어떤 장소들에서 재미있는 사건들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3313님, 쫑디, 저 20평생 처음으로 혼자 노래방에 왔어요. 근데 2시간이나 불렀어요. 제가 이렇게 흥부자인지 몰랐네요. 혼자 콘서트를 했다니까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늘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혼자 즐길 수 있다면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죠. 저는 중학교 때 동전으로 하는 노래방에서 노래 연습 많이 했었어요. 이제 신나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노래 연습하려고. 정호연님, 오늘 미술관 사회봉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시원섭섭하네요. 항상 봉사는 사회복지관에 가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운 곳에서 8주 동안 좋은 사람들과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미술관 사회봉사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마무리가 되신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고요. 또 좋은 경험으로 본인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좀 값진 시간들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My Aunt Mary의 With 듣겠습니다. 확신할 순 없던 그런 나의 얘기 아무것도 없는 내게 와준 너 아직 말 못한 얘기 남았지. 네, My Aunt Mary의 With 듣고 왔어요. 윤별님, 쫑디 주말에 턴테이블 있는 카페로 놀러가요. LP로 들으면 좋은 곡을 추천 부탁드리고 싶어서 푸른 밤을 기다려왔어요. 혹시 떠오르는 곡이 있으신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좀 생각이 나는 곡들은 그 턴테이블이 언제 만들어졌냐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왜냐면 이제 턴테이블이 만들어진 그 해와 그때 나온 앨범들 그게 맞아야 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있는 턴테이블이 5, 60년대에 이제 만들어진 거여서 그때 음악들을 좀 많이 듣는데 뭐 물론 그때 이제 마스터링이 된 음원들 그 턴테이블들 아니면 그때 나온 정말 오래된 것들 듣는데 사실 요즘에도 턴테이블이 나오잖아요. LP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나온 이 판을 껴서 들어보면 느낌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턴테이블이 만들어진 그 전축이 만들어진 연도의 음악을 듣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연도마다 좀 이제 막 믹싱이나 마스터링이 좀 느낌이 다르니까요. 안효원님, 학교에서 아나운서를 맡고 있어서 라디오 DJ를 하게 됐어요. 내일이 대망의 첫 라디오 방송이랍니다. 생방송으로 전교에 제 목소리가 나가는 거라서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전 너무너무 신기해요. 학교에서 이런 라디오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참
학생분들에게도 참 좋은 에너지가 될 것 같고 진행하시는 분에게도 되게 좋은 동기부여 같은 것들이 될 것 같아서 잘 해내시고 준비한 것들을 다 이제 펼치고 마이크가 내려가길 바라겠습니다. 5300님, 지금 여긴 싱가포르입니다. 여행을 왔거든요. 오, 여기서 쫑디 목소리가 들리다니. 57층 수영장에서 밤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고 내일의 행복한 스케줄을 위해 호텔로 들어와 쉬고 있어요. 나인 씨의 선곡을 들으며 쉴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푹 쉬시고요. 나인 씨 곧 오시니까 음악 추천받으시면서 얘기 나누고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NBC FM for you. One of those really big shoes. 혹시 배꼽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반대로 더 생각이 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인데요. 고독해하지 마. 이렇게 하면 더 고독해지겠죠? 그냥 말없이 이분의 선곡으로 고독을 잊게 해드리겠습니다. 히어클라우드의 나인 씨와 함께 할게요. 고독시 클럽. 심리학에서 배꼽 효과가 있다면 푸른밤에는 나인 효과가 있죠.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고 생각하면 더 생각나는 디어클라우드의 나인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인 씨. 네. 되게 오랜만에 봬요. 진짜 그러게 오랜만이죠? 말입니다. 제가 좀 자리를 비웠어서. 게다가 또 굉장히 핑크핑크하니까 네. 되게 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때도 근데 염색을 그때 약간 했을 때 빠졌을 아닌가요? 때. 아, 색이 좀 빠졌을 예, 때. 그때 약간 주황색이었어요. 지금 완전 핑크인가요? 예, 완전 핑크인데요. 우와. 그렇군요. 예, 샴푸를 쓰고 있어요. 핑크색 샴푸를. 자, 배꼽 효과에 네. 대해서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 처음 들어요. 근데 좀 이런 거 느끼지 않아요? 있죠. 예, 주변에서 뭐 하지마 하면 괜히 더 신경 쓰이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있죠. 숨 쉬는 거 맞아. 지금부터 너 숨 쉬는 거 신경 쓰인다? 그러면은 괜히 신경 쓰이고 숨 쉬는 막 게 답답해져죠. 눈 깜빡거리는 거 되게 신경 쓰인다 이제? 막 그러면 그거 되게 신경 쓰이고 맞아. 이게 참 심리학 있어. 용어가 있는 것만큼 효과가 또 있는 어떠한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나인 씨 같은 경우에 좀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어떠세요? 하지 않는 편 아니면? 하지만한 괜히도. 얘기를 근데 많이 안 들어봤어요.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좀 뭐 사실 사람에 따라서 막 오기가 생겨서 네. 더 하는 경우들도 있고 있죠. 특히나 이제 방 청소 같은 경우에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막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맞아. 그러네요. 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음. 비슷한가 봐요. 청소할 때라는 게 다들 다 같이 느껴지나 봐요. 네. 그래서 나 이제 청소해야지라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방 청소 좀 해 하면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맞아, 떨어지는. 맞아. 그렇네. 청개구리 마음. 맞아요. 하지마보다 오히려 하라 그랬을 때 하기 싫은 게 좀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렇네요. 네. 최인정님. 아이고 심신의 안정을 주는 나인 언니의 목소리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로사님. 캬 나인 언니 너무 반가워요. 이 코너가 제일 좋아. 오늘 좀 친한 척 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로사 씨. 그래요. 네. 자 오늘 또 나인 씨의 선곡을 오랜만에 만나볼 텐데 그쵸. 어떤 주제로 가져오셨는지. 오늘은 네. 그 종현 씨 노래가 너무 좋아서 오늘 주제는 좋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를 제가 아직 푸른밤에서 한 번도 안 틀었어요. 진짜? 그죠? 네. 정말요? 아직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우와, 너무 좋네요. 진짜 좋아. 좋다. 좋아라는 제 첫 번째 정규 앨범이죠. 그렇죠. 이제 타이틀곡인데 네. 주제가 좋아군요. 주제가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 첫 곡도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저의 노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노래 틀기 전에 네. 노래 얘기를 좀 하고 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왠지 듣기에 궁금하신 게 뭔지. 많아요. 너무 그래요? 많은데 일단은 종현 씨 첫 정규 앨범이잖아요. 네네. 작년 15년에 미니 앨범이 한 번 네, 그쵸. 나왔었고, 근데 정규 앨범 이제 9곡 정도 네. 수록이 되어 있는데 느낌이 좀 다르던가요?
그 미니 앨범 냈을 때랑? 저는 사실 미니 앨범의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발전선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작업을 했고요. 아, 이번 앨범에. 네. 소품집하고는 거리감을 주려고 좀 노력을 했었어요. 너무 다르죠, 소품집이랑. 네, 그래가지고 음. 두 가지 색깔의 길을 좀 이제 제 나름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의 솔로 앨범이 이제 두 가지 색채를 내는 네. 그런 좀 뭐랄까 지금 이제 길을 막 닦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미니 앨범의 좀 발전 형태가 이번 솔로 정규 1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요, 미니 앨범은 약간 레트로했는데 네네. 이번에는 되게 좀 미래지향적인. 아 맞아요. 네. 그렇지 네, 않아요?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이제 다르죠. 트렌디한 트렌디라고 말하기도 조금 뭐랄까 조금 앞서 있는 네, 그런 맞아요. 장르들의 힙해요. 네, 그런 음악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장르들도 그렇고 편곡적으로 고생을 좀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장르를 이렇게 도입할 때 좀 네. 어렵지는 않을까 듣는 사람이 이런 생각은 해본 적 해요. 없어요? 해요? 엄청 많이 해요. 했어요.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이번 것 앨범의 같더라고요. 조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작할 때 퓨처 베이스 우와. 장르, 우와. 또롱또롱또롱 물방울 떡막 떨어지고 네. 뭐 그런 장르인데 음.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어쩔 수 작업하면서. 없다. 자기 취향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쵸? 제가 즐겁게 만든 음악이기 때문에 네. 좀 취향이 맞으신 분들은 이제 들으시면서 다 즐겁게 들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제발 그쵸. 그랬길 바랍니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죠? 퓨처 베이스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죠? 일렉트로 펑크가 이제 네.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좀 편안하게 그쵸.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복잡한 곡이긴 하지만. 근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생경하지만 재미있는 전 네. 그런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종현의 좋아. 듣고 오겠습니다. 자꾸만 넌 너의 눈빛에 네, 종현의 좋아 듣고 왔습니다. 아유, 밤에 듣기에는 좋아. 좋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쓴 지 꽤 된 곡이긴 해요. 이 곡도 근데 편곡을 그렇군요. 최근에 다시 작업을 하면서 진행을 한 곡인데 크러쉬 씨랑도 같이 작업을 해서 되게 네네. 재밌게 흐르륵 브릿지 멜로디를 쓰면서 되게 즐겁게 작업했던 그런 곡입니다. 2008년에 데뷔한 샤이니의 종현 씨의 그렇네요. 네네네. 첫 정규 앨범이죠. 저는 9번 트랙 마지막 트랙이 제일 좋았어요. 스톱이요? 네. 스톱 같은 경우에도 진짜 오래된 노래예요. 노래 나가는 중에 살짝 얘기를 했지만 네. 5년 전에 쓴 노래더라고요. 음.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저와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비플키의 소진이가 야, 이 노래 우리 5년 전에 쓴 노래더라고 얘기를 해서 야, 그렇게 옛날에 쓴 노래를 이제야 내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노래가 가사 때문에 수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스톱이란 곡을. 스톱이란 곡을 수정 진짜 많이 하면서 다들 이제 이렇게 가사 가도 괜찮겠냐 그러면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곡인데 그 넥타이 푸르는 그 노래잖아요. 네, 그 넥타이 노래는. 풀고 이제 맞아요. 그런 노래죠. 그러면은 9곡 중에서 전부 다 곡 네. 작업에 그렇네요. 참여를 한. 이제 8곡은 곡 작업 참여했고요. 9곡을 이제 가사로 참여를 했죠. 한 곡을. 네, 한 곡 화이트 티셔츠. 네네네. 그 곡을 이제 그 가사 노래도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던데요. 되게 위트 있는 곡인 것 같아요. 네, 좋아 신나고. 다음으로 그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 노래가 이제 같이 방송도 하는 커플곡입니다. 그렇군요. 재밌어요, 그 노래도. 그러면은 딱 특별히 그 9곡 중에서 아끼는 곡이 있다면 글쎄 다 너무너무 좋은데 날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오늘은 우주가 있어에 좀 꽂혀있는 날인 것 우주가 같아요. 있어. 네, 3번 트랙이거든요. 그 노래가 요즘엔 좀 좋네요. 활동 시작하는데 좀 그 노래도 되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때 되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전 그 노래가 너무 좋아요. 어려운 걸 좋아하더라고요. 보면은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늘 어렵게 그랬어요. 썼죠. 미안해요. 너무 어려웠죠. 근데 저는 즐거워서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신정원 씨, 우와, 저 이 노래 오늘 처음 듣는데 제가 알던 라디오에서의 다정한 쫑디 목소리와 노래 부르는 쫑디 목소리는 또 다르네요.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네, 좀 다를 수 있죠. 완전 네. 다른 것 같아. 그래요? 맞아요. 많이 달라요? 네, 달라요. 하윤경 씨, 뮤비 히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아,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혹시? 네, 봤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노랗던데요. 굉장히 이제 노래. 색깔이 많이 이제 뭐 효과가 들어간 그렇죠. 이게 좀 뭐랄까 편집증적인 성향을 띤 아. 그런 캐릭터를 연기했어야 되는. 아, 그런 캐릭터였구나. 네네.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 네네. 좀 되게 본인의 어떤 틀에 좀 맞춰 있는 행동만 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평소에 네. 신호등 건널 때 뭐 흰선만 밟는다든지 그치. 뭐 그런 것도 다 알죠, 있잖아요. 알죠. 조금씩. 네네. 뭐 이제 씻을 때 무조건 뭐 이건 좀 이상해 보일 수 뭔데 있겠다. 뭔데? 뭐 이거 너무 되겠다. 궁금하다. 씻을 때 뭐? 아, 머리에 샴푸를 한 후에 이를 닦아야 된다든지. 아, 좀 머리에 그럴 수 샴푸 있죠. 이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닦아야 돼요. 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요? 그럼 눈 따갑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이렇게 치우고 눈 감고 아니면 아니요, 눈은 이제 눈은 그냥 눈은 치우고. 닦아놓고 머리에 이제 샴푸 되게 이렇게 특이하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닦아야 돼요. 어. 이게 뭐 이런 본인만의 어떤 룰이 되게 확고한 그런 캐릭터를 연기했어야 돼서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그 캐릭터를 그 하자고 했던 것도 아, 그건 이제 아트웍팀에서 아트웍팀에서. 이제 조화라는 곡에 반복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것도 네.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음. 저도 너무 좋아요. 예, 저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그런 캐릭터. 그래서 저는 그 가사 중에 여우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가사가 정말 잘 들리더라고요. 이런 여자 좋아하는구나. 여우 같은 게 좋아 거기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그런 거. 분을 사실 여우 같은 것보다 너구리 같은 여자를 더 좋아하는. 너구리 같은 건 뭐예요? 너구리 같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너구리 같은 사람. 되게 라면 생각나는데. 안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너구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랄까 다크서클 있는 사람? 아니야, 뭔가 되게 너구리한 동물 자체가 네. 능글맞고 좀 귀엽기도 하고. 네네네. 그리고 너구리가 요술을 쓴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귀엽네요. 그래서 너구리. 그래요. 여우보단 전 진짜 너구리 더 좋아하긴 특이하다. 하는데 근데 왜 여우라고 너구리 했어? 같은 게 좋아. 이건 좀 안 붙으니까. 너구리 같은 게 이거는 좀 입에 안 붙어서. 네, 그렇네요. 안 여우로 되겠다. 했습니다. 윤서영 씨 노래 다 좋아. 전 그 중에 드레스업하고 스투업이 좋아요 하셨습니다. 스톱을 되게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할 그런 감성인가 봐요. 그리고 좀 이렇게 어려운 노래들이 좀 나오다가 스톱이 딱 나와주면 이렇게 좀 중화된 느낌도 있어요. 그래요.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들 중에 하나인 것 템포도 같아요. 좀 천천히 나오기도 하고. 그쵸. 네. 맞아요. 자, 오늘 이제 좋아라는 주제로 네. 어울리는 선곡과 이유를 적으셔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참여로 또 이제 코너의 마지막 곡을 들어볼 테니까 많은 참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곡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다음 곡은 그 종현 씨 좋아 다음으로 어떤 노래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갈란트라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노래를 준비했어요. 이분도 R&B의 신예. 대단하죠. 이거. 장난 아닌 분이잖아요. PBR&B 엄청 그렇죠. PBR&B 꾼 그렇죠. 갈란트. 그분의 미야자키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분도 목소리도 너무 좋고 이제 저도 이제 평소에도 상당히 많이 즐겨 듣는 그런 아티스트.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현 씨 앨범 쭉 듣다가 갈란트 앨범 들으면 그 무드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자, 한번 들어볼까요? 갈란트의 미야자키 듣고 오겠습니다. 네, 갈란트의 미야자키 듣고 왔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너무 멋있어요. 리듬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믹스적인 부분도 그렇고 악기를 쓰는 어떠한 센스가 거의 뭐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뭐 뭐랄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세계를 갖고 있어야 음. 이런 또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게다가 이제 이 앨범이 데뷔 앨범이라는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되어져서 나온 아티스트라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 잘하는 분이죠. 92년생 미국 싱어송라이터. 그러니까요. 9년생 저보다 2살 어린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프랑크 오션, 뭐 더 위켄드, 네네. 미구엘의 뒤를 잇는 신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좀 요즘에 핫하게 네. 그리고 젊은 혈기로 막 이렇게 좀 뜨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자, 갈란트의 노래까지 들어봤고요. 네. 다음 곡, 난 씨가 골라온 다음 곡은 어떤 곡일까요? 다음 곡은 재즈를 준비를 했어요. 아, 재즈. 재즈 좋죠. 그러니까 좋아하잖아요. 아트 테이텀이라는 그 재즈 피아니스트인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한쪽 눈이 안 보여서 네네. 실명이 된 상태에서 장애를 안고 그걸 이겨낸 피아니스트예요. 네. 근데 굉장히 전설적이에요. 뭐 빌 에반스, 뭐 오스카 피터슨,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이 그 영향을 받은 정말 옛날 재즈 피아니스트인데요. 네. T for Two라는 곡이 가장 유명한데 오늘 네. 그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 노래 좀 들어본 것 같아. 네. 이 피아노 선율 좀 기억이 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다는 그럴 수도 있죠. 기분이 드네요. 네. 자, 일단 그러면 노래를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아트 테이텀의 T for Two 듣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어요. 아트 테이텀의 T for Two 듣고 왔습니다. 네. 경쾌하기도 하고 음. 좀 듣고 있으면은 뭐랄까 이 LP판을 듣는 그런 이제 믹스 상태 때문인지 네네. 뭔가 고상해진 듯한 느낌도 들어요. 근데 약간 좀 저는 신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유머러스한 것 같기도 네네. 하고 한편으로는. 신지인님. 네, 빗소리와 함께 시작하는 피아노 선율이 참 좋아요. 역시 재즈는 뭔가 빗소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 빗소리가 아니라 네네네. 아마 이제 소리겠죠? LP가 돌아가는 그 어떤 노이즈 네. 기본으로 노이즈. 들어가는 그 노이즈를 빗소리로 또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이제 이런 같아요. 부분들이 모닥불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네. 판에 이제 바늘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네네. 이 소리 듣고 이제 와 모닥불 소리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럴 분들도 수도 있고 있겠네요. 이렇게 빗소리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런 소리들이 이제 화이트 노이즈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는 소음들이어서 네. LP가 갖고 있는 어떤 따뜻한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있죠. 8030님 도입부 듣고 했어요. 익숙하네요. 약간 번진 듯한 흐린 듯한 소리가 매력적이에요. 밤에 재즈는 정말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뭐 그쵸. 연주곡들은 또 이제 피아노 연주곡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좀 뭐랄까 귀가 편안한 그런 곡들인 있어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아트 테이텀은 좀 그 테크닉을 많이 쓰는 아티스트인데요. 네. 되게 현란하게 막 속주하는. 네. 근데 되게 특이한 거는 그런 어려운 거를 후루룩 그냥 쳐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듣게 되는, 이렇게 곤두서서 듣지 않게 되고요. 네네네. 그런 게 참 거장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부 끝곡을 듣고 싶은데 네. 어떤 곡인지 소개만. 되게 좀 시원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차가운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프리다의 스노우라는 노래 준비했어요. 제목부터 좀 시원한 느낌이 그죠? 있습니다. 네. 자, 소개는 3부로 돌아와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좋아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실시간 선곡들을 받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사연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프리다의 스노우 듣고 2부 마치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Dear morning sun, I beg to you, shine over me. I need you to. My shadow's gone, I'm on my own.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어요. 네. 자, 2부 끝곡으로 또 날씨가 추천해주신 프리다의 스노우라는 스노우. 노래. 네. 이 곡도 되게 이제 비트감이 좀 있는 네, 그런 상쾌하고 시원한 그런 곡이었는데 맞습니다. 설명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유럽 일렉트로닉 팝의 신예 그런 거 같았어. 왠지 유럽 쪽 느낌이었어. 그죠. 네. 스웨덴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네네. 2010년에 싱글이 나왔고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 게 일본에서 데뷔를 또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앨범을 또 음.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특이한 이력이 있고요. 2013년에 두 번째 앨범이 나왔는데 그 앨범 수록곡입니다. 스노우. 그렇군요. 네. 3511님이 처음 듣는 노래인데 상쾌하고 너무 좋네요. 여름과 잘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또 재밌게 제목은 스노우고요. 네. 이렇게 아예 반대로 들을 때도 재밌는 것 같아요. 노래를 맞습니다. 일부러. 네. 이정희님. 와, 이 노래 정말 좋네요. 마치 설원 위에 서서 구름 틈새로 새어나오는 따스한 햇살을 받는 느낌이 들어요. 야. 표현력이 대단한데요? 그림에 그려졌어요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설원 위에 구름 틈새로. 좀 이런 뭐랄까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선풍기 틀어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는 아, 느낌? 그거 알죠. 뭔지 아시죠? 알죠. 되게 이제 따뜻함과 시원함이 공존하는, 네네. 포근함과 시원함이 공존하는 뭔가 이제 스노우라는 이 노래도 스노우라는 제목에서 주는 어떤 겨울적인 그런 뉘앙스와 거기서 느껴지는 시원함, 이게 다른 시원함이잖아요. 여름의 다르죠. 시원함인데 음악적으로 네. 봤을 때는 네. 그게 좀 이제 교차적으로 느껴지면서 재밌는 또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프리다. 좋은 아티스트를 소개받은 기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자, 그러면 다른 아티스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5번째니까 마지막 아티스트인데요. 네네. 에릭 클랩튼 하면은 뭐 다들 아시겠죠. 뭐 Tears in Heaven이나 뭐 Change the World 같은 노래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네네. 이번에 23번째 솔로 앨범이 나왔어요. 그래서 참 이분도 대단하신 거죠. 살아있는 전설이자 기타의 신이라 불리는 남자인데요. Catch the Blues라는 곡 오늘은 선곡해봤습니다. 네, 에릭 클랩튼. 네. 난시가 오늘 선곡한 곡의 마지막 곡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 곡으로 선곡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있죠. 조화라는 이 주제. 일단은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정말 편안해요. 그 아까 아트 테이텀한테도 느꼈다시피 뭔가 거장들이 주는 편안함? 마치 이렇게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여유로움. 네. 그래서 오늘 5번째 곡으로 골라봤고요. 네. 좋아서. 감사합니다. 좋아서. 좋은 네. 곡 추천. 자, 에릭 클랩튼의 캐치 더 블루스 노래를 듣고 와서 얘기 더 나눌게요. 네. 네, 프리다의 이제 에릭 클랩튼이었죠. 에릭 클랩튼의 캐치 더 블루스 듣고 왔습니다. 네. 에릭 클랩튼의 목소리도 그렇고 이제 연주도 그렇고 코러스도 상당히 이제 조화로운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되게 편하죠? 네, 편안해요. 블루스의 거장이라고 그쵸. 불리는 1945년생이고요. 그리고 18번의 그래미를 수상한 어떤 정말 살아있는 전설. 네, 대단합니다. 네. 밤에 듣기 좋은 곡 같기도 하고요. 그쵸. 아무래도 좀 블루스란 음악이 좀 밤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나인 씨의 선곡은 쭉 들어봤고요. 네. 우리 이제 조화라는 주제로 우리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어떤 여러분들의 선곡들도 한번 만나 볼까
하네요. 9542님 스티비 원더의 마쉐리아모 듣고 싶네요. 제가 로맨티스트 좀 좋아하고 아직도 운명의 상대를 만나길 꿈꾸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노래는 그냥 딱 로맨티스트 느낌이 드는 곡이에요. 쫑디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덥지 않고 시원한 여름밤 두 분과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스티비 원더면 뭐 음. 네, 항상 환영이죠. 저는 그죠. 스티비 원더 노래 너무너무 좋아하니까요. 음. 자, 배하영님, 제이레빗의 잠이 솔솔 신청합니다. 좋아라는 주제를 듣자마자 생각이 났어요.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따스하면서도 산뜻해서 들을 때마다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곡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노래 좋죠. 기분 좋아지는 곡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곡들이 사실 이제 흔치 않은 곡들이더라고요. 만들기가 힘들어요, 사실. 음. 진짜. 그죠? 뭔가 이제 딱 들었을 때 마음 편안하고 그냥 편하게 쑥 들으면서 딱 다 들었을 때 이제 좀 나를 이제 릴렉스 시켜주는 그런 곡들. 네. 정말 나에게 딱 맞는 곡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4966님 가수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이 I Really Like You라는 곡 듣고 싶네요. 오늘 주제인 조화와 잘 맞는 곡인데다가 후렴구가 귀에 콕콕 박히는 게 참 듣기 좋더군요. 소심하게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어떤 곡일까요? I really like. 전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탈락. 가수 이름 알아보세요. 그러니까요. 정현정님, 저는 서영은의 좋아 좋아 추천해요. 어릴 때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며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고 설레는 감정을 떠올리곤 했던 기억이 나네요. 노래방. 그렇군요. 아, 칼리레이 잽슨 노래인 것 같다고 아까 I Really Like You. I really like you. I Really Like가 아니었는데 그 제목이 잠깐만요. 저도 지금 궁금해서 무슨 넘버 검색을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전화번호를 되는- 줘라 약간 이런 거 아니었나? 아 맞네요. I Really Like란 곡이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 노래 좋죠. 네, 좋죠. 꽤 최근 곡이잖아요. 네, 그래도 그러네요. 네. 얼마 푸른밤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난 씨가 가져왔어. 아닌 것 오셨었나? 같아요. 전 다른 노래였어요. 아, 그래요? 칼리레이 잽슨의 다른 노래였습니다. 김다혜님, 네. 좋아라는 주제로 생각을 하니까 저는 검정치마의 좋아해줘가 떠올라요. 노래를 듣기만 해도 귀엽고 막 간질간질하게 엄마 아빠보다 더 어디서든 날 좋아해줘 하는 게 좋아해줄 수밖에 없는 노래더라고요. 검정치마의 좋아해줘 추천합니다. 이 정도 선곡 센스면 아인 언니 무릎 정도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근데 옛날에 검정치마의 좋아해줘를 선곡한 적이 있어요. 그죠. 진짜 좋은 곡입니다. 다희 씨. 이 노래 좋죠. 네, 좋아요. 이 노래 한번 듣고 올까요? 그럴까요? 오늘은 또 이제 노래 듣고 와서 좀 더 네.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 그럼 좀 더 오래 있는 네네. 거네요. 노래 네. 듣고. 자, 검정치마의 좋아해줘 듣고 와서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네. 날 좋아해줘 아무런 조건 없이 네 엄마 아니 아빠보다도 서울 아니면 뉴욕에서도 어제 막 찾아온 사춘기처럼 네. 검정치마의 좋아해줘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진짜 신나네요. 이게 되게 위트 있는 곡인 것 같아요. 가사가요? 가사에서 이렇게 뭔가 어찌 보면 되게 떼쓰는 가사잖아요. 그죠. 엄청 떼쓰는 가사인데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게 물론 이제 의도를 한 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그렇죠. 그렇게 의도를 하고 썼다라는 것 자체도 뭔가 이 아티스트의 성격 혹은 어떤 이제 평소에 뭔가 그런 것들이 예상되면서 네. 상상하게 되면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노래도 약간 떼쓰는 것처럼 맞아요. 것 후렴구도 같아요. 그렇고 네. 네, 재밌습니다. 자, 좋아라는 주제로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실시간 선곡들을 좀 더 만나볼까요? 9178님 데이브레이크 좋다 추천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 별것 아닌 소소한 말들로 예쁘게 포장해서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노래처럼 그냥 네가 있어 좋다라는 말만 들어도 행복할 듯 싶네요. 그 어떤 시적인 표현들보다도요. 사랑하는 이여 얼른 내게 와주시오. 좀 어떠세요? 나인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시처럼 말하는 사람과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직설적인 게 전 좋아요. 음. 네. 네. 뭐 사람마다 이제 좋아하는 거 조금씩 다르긴 그럼 하니까. 쫑디는요? 저요? 네. 너구리 같은 거 말고. 요술 부리는 사람. 저도 근데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네,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시적으로 와닿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맞아요.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사람의 분위기라는 게 이래서 진짜 맞는 너구리가 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너구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요술을 부리기 때문에 시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도 설득력이 있네. 그렇군요. 제 머릿속에 있는 너구리가 너무 확고해서 그래요. 그런가 봐요. 전혀 모르겠지만 최윤희 씨, 아무도 모르는데 다 맨날 그 얘기 모르겠어. 다 모르겠대. 최윤희 씨 좋아라는 주제 듣고 요즘에 좋아해 떠올랐어요. 가사에도 좋아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요준님 맑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자주 아, 듣는 곡이에요. 요조 씨 목소리도 좋고. 음. 네. 전 요조 씨의 그 뭐랄까 나른한 그 있죠. 뉘앙스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되게 여유 곡에서 있는 느껴지는. 느낌. 맞아요. 9447님. 네. 오늘 선곡들이 경쾌하면서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괜히 성공 여신이 아닌 나인 언니. 저는 로맨틱 펀치의 좋은 날이 올 거야 신청해요.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랄게. 모두가 즐거워지기를 바랄게 하는 가사도 긍정 에너지를 품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로맨틱 펀치는 또 그 라이브로 보시면 난리 납니다. 그래요? 예, 장난 아닌 밴드죠. 네. 최다희 씨, 이소라의 트랙 3 같이 듣고 싶어요. 모르는 그 누구라도 꼭 손잡아 준다면 외로움은 분홍 색깔 물들겠죠 라는 가사를 제일 좋아해요. 이소라 씨 노래는 약간의 철학적이고 삶을 관통하는 가사가 많은데 이 노래에서는 봄과 사랑이 듬뿍 느껴져서 참 좋아해요. 그렇군요. 저도 이 노래 좋아합니다. 네네네. 뭐 이소라 씨 노래는 저는 다 좋아하지만 이소라 씨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바람이 분다. 네. 이 말이 되게 시적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직설적인 아무 말이 아닌 걸 수도 야 있잖아요. 바람 분다. 바람 야 분다. 바람 분다야. 옷 여며라. 누군가가 말하면 야 춥다 오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하면 네. 바람이 분다. 음. 시간이 흐른다. 세월이 흐른다.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다르게 하고. 느껴지죠. 그럼 이소라 선배님도 너구리 같은 그런가요? 좀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 요술을 부리는? 좀 저에게 있어서의 그 뉘앙스로 보면 좀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말 미궁이네요. 그쵸, 너구리 같은 여자. 아무도 모를 거예요. 모르겠네요.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노래 그러면 들어볼까요? 네, 트랙, 좋죠. 트랙 3? 네. 트랙 3. 8474님. 쫑디 나인 언니 오늘 기분이 너무 다운되는 날이었어요. 생일이었는데 말이죠. 뭔가 정신적으로 지친 날이었는데 나인 언니 선곡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역시 나인 언니 최고예요. 아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하게 생일날 더 우울할 때가 있어요. 왠지 특별한 날이다 보니까 음. 작은 거 하나도 크게 와닿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대한 것보다 특별하지 않을 때에서 오는 약간 어떠한 그런 이제 느낌? 허무함 그런 것도 있겠죠. 있죠.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해요. 네. 1667님, 오늘 노래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숨죽이고 들었어요.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시원해졌어요. 고마워요, 나인 언니. 그래요. 하셨습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네, 좋은 곡들 잘 소개를 받았고 또 우리 가족분들의 선곡도 오늘 좀 좋아왔던 그런 날이었네요. 맞아요. 자, 나인 씨를 이제 슬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나인 씨, 음. 이제 여름이 거의 이제 코앞인데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름 준비요? 음. 글쎄 집에만 있으면 더운지 더워졌는지 잘 몰라요. 그죠? 저도 잘 모르다가 그러니까 밤에 깨서는 알아요. 더워서 자다가 깨서. 땀이 났나요? 네. 음. 뭐야 여름인가 봐. 음. 그래서 선풍기를 꺼냈어요. 저도 선풍기 꺼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이 된 것을 느끼죠. 여름 되면은 괜히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런데. 저는 여름에 곡이 잘 안 써져요. 저도요. 그래서 별로예요. 맞아. 그래서 여름이 별로야. 이게 영감이 별로 안 떠오르잖아요. 여름은. 그냥 왜 그게 그래? 더워, 찝찝해서 그런가? 찝찝해 땀나서 그런가 봐. 그래서 좀 곡 쓰고 싶은 그런 맞아, 뭔가 맞아. 막 일적으로는 써요. 음. 되게 막 그런데 혹시 곡은 음. 가을이요. 가을 겨울이요. 겨울이죠. 곡은 가을 겨울에 나와. 이미 뭐 앨범 나왔는데요, 뭐. 저 나왔죠. 나왔습니다. 좀 쉬어야 되는데. 맞아, 그래요, 나 좀 좀 쉬자. 쉬어요. 쉴게요. 자, 이소라의 트랙 3 들으면서 나인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천진을 위한 후퇴. 2년을 다닌 직장을 그만두면서 나 스스로에게 한 얘기다. 지금은 비록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혼자서 세뇌하듯 얘기를 했었다. 하지만 하루 세끼 꼬박 집에서 먹는 생활을 6개월 이상 하다 보니 엄마한테 눈치가 보인다. 어쩌다 친구를 만나 밥을 먹고 계산을 하려고 해도 친구는 굳이 계산대에서 나를 밀쳐내고는 너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내 라고 말한다. 고마운 마음 한편으로 너도 이제 뭐라도 해야지 라는 뜻으로 하는 얘긴가 싶은 생각에 자존심이 상한다. 내 자격지심일지도 모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혼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빈둥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난 빈둥대는 게 아니라 계획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을 뿐이다. 그것이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걸릴 뿐인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좀 슬펐다. 갑자기 그 글귀가 생각난다. 기차가 굴 속을 지나간다고 해서 달리지 않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글귀가.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보이는 게 다는 아닌데 Don't give me something to hold in my hand, something else to believe in. 'Cause I'm over it. 데미안라이즈의 더 박스. 하루의 끝 김민주님의 사연 이후에 들은 곡이었습니다. 0125님이 내 얘기 같아요. 하루 종일 집에 있은 지 4개월이 넘어갔는데 20살이 지나 한 번도 이렇게 오래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어가려고 하는 건데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불안해요. 쉼표는 필요한 거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복합적으로 이제 뭉치고 있어서 더더욱이나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도 그렇고 스스로에게 뭔가 안정을 좀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끔은 쉬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좀 쉬는 걸 경험했을 때 좀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은 쉬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쉬거나 혹은 처음 쉬어보시는 분들이 좀 이런 이런 경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물론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움직이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 나의 어떠한
컨디션을 최상으로 올려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잠시 동안이라도 좀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시고 본인을 위한 시간을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의 시선 뭐 물론 신경 쓸 수 있지만 직접적인 어떠한 뭔가 압박이 오는 게 아니라면 내가 막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좀 스트레스를 만드는 일은 좀 덜한 게 좋겠죠. 최대한. 김현주님, 쫑디 저 요즘 기분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성적은 안 나오고 주변 기대감은 너무 크고 받는 사랑만큼 기대만큼 보답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언제 이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우울감에서 벗어난다.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성적이 바로바로 잘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연지 씨.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잘 참고 준비해 보시길 바라고요. 너무 막 초조하게 생각하시면서 다음 시험에는 꼭, 다음 주에는 꼭 막 이렇게 스스로를 재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마음을 먹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것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시고 보답하지 못하면 안 돼, 막 이런 어떤 그런 정신적인 압박은 좀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9295님, 야간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주변에 가로등도 없고 산이 많아서 불빛에 온갖 벌레들이 다 날아드네요. 파리채 들고 벌레랑 전쟁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저도 이제 저희 집 앞이 이제 한강이거든요. 저 여름 가까이 되니까 되게 막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기 통하는 벌레들이 이제 뭐 좀 내쫓는 그런 것들 설치를 해놓으니까 그래도 꽤 많이 줄던데 벌레가 막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너무 막 그런 거 많이 부딪히면 사실 상간 주변에서는 끝이 없이 나옵니다. 너무 그것들을 다 이제 처리해야겠다라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끝이 없이 나올 테니까요. 최정은님, 토요일 휴가 나왔던 동생이 오늘 복귀를 했어요. 얼굴 보고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동생이 쪽지와 함께 용돈을 주고 갔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고 힘내라고. 용돈도 용돈인데 쪽지 한 장에 뭉클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군인인 거죠? 휴가 나왔다라고 보내주셨고 이제 복귀했다고 해주셨으니까 용돈을 주고 갔다. 이것도 참 뭉클할 것 같아요. 이제 자주 못 보는 가족에 대한 어떤 애틋함 이런 게 크잖아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의 애틋함. 정은 씨도 나중에는 먼저 준비한 무언가를 전달할 수 있길 바라고요.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닿을 때는 항상 또 살갑게 잘 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189님, 신청곡이 있어요. 조문근 밴드의 LIL 함께 듣고 싶어요. 아침에 김창완 아저씨 라디오 듣다가 알게 됐는데 요즘 제 플레이리스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민트허브를 좋아하는데 이 곡도 왠지 청량감이 느껴져서 참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조문근 밴드의 LIL 듣겠습니다. 차가운 바람 불어와 내 맘속 깊이 다가와 조문근 밴드의 LIL 듣고 왔습니다. 리듬이 되게 독특한 그런 곡이네요. 벌써 부분에 드럼과 베이스의 리듬이 이제 엇박자로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이은화님,
오늘 한국 가는 왕복 티켓을 샀어요. 초등학생 딸내미의 여름방학에만 들어가는 한국. 이제 준비할 게 많네요. 이런저런 고민에 잠 못 드는 밤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해외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추억 좀 많이 만드시고요. 고민도 많고 뭐 생각도 복잡하시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오시는 그런 시간이실 것 같은데 본인의 시간도 좀 가지시고 좀 오래 떨어졌던 지인들과의 어떤 만남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342님, 오늘 면허 필기를 봤는데 턱걸이로 붙었어요. 연습 문제 풀 때는 탈락 확정인 줄 알았는데 기분이 좋네요. 일종이라 70점 이상 됐어야 하는데 다행이에요. 신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붙으셨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사실 좀 철저하게 공부하는 게 좋긴 해요. 사실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안전과는 관련이 깊은 거다 보니까 좀 틀렸던 문제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문제 이제 시험 끝났다고 또 끝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또 시험들이 또 있잖아요. 필기 이후에 기능도 봐야 되고 도로 주행도 봐야 하고 하니까 좀 더 확실하게 알고 계심이 이후에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근데 운전면허 똑같나요? 한번 바뀌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자, 노래 들을까요? We Are The Night의 티라미수 케이크 그리고 양양의 이 정도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녀 백서 그런 그녀 있어 you know.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직장인입니다. 요즘 회사를 가도 친구들을 만나도 사람들이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괜히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오사오사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사람들은 의외로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가끔 자신감이 뚝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런 땐 특히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해지게 되는데요. 오사오사님도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에 마음 쓰실 필요 없어요. 조금만 더 초연해지시길,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넘기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